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싸우든 말든 금리는 내릴 겁니다.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관련된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반기에 가 주도주의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바이오주 최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근데 바이오주는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사실은 바이오주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주가 왜 그렇게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바이오주가 사실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금리를 2번이나 하냐, 3번이나 하냐, 금리를 7월 달에 하냐, 9월 달에 하냐, 계속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졌고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파월 가지고 지금 파월을 막 공격해가지고 파월을 끌어내리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금리 인하 쉽지 않네, 그런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오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요. 바이오도 관세, 막 의약품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빅파마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사실은 기술 이전, 그죠?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이 크게 터지고요. 그 다음에 빅파마들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뭘 만들죠? 위탁 생산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빅파마들이 위축되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막 빅파마들한테 너네 미국 와서 공장 지어, 세금 내 하면서 관세로 엄청 공격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바이오 업계의 여러 가지 투자나 M&A 흐름을 상당히 망가뜨렸습니다. 2번째가 의약품 무조건 단가 인하해, 가격 싸게 해. 미국에서 하는 약가랑 유럽에서 하는 약가랑 똑같이 맞추거나 오히려 미국을 더 싸게 하면서 막 트럼프가 약가 인하 정책을 굉장히 세게, 제약회사들한테 그거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가장 핫한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기존에 여전히 굳건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을 유지하는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은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이에요. 알테오젠은 SC제형 플랫폼, ABL 바이오는 뭐죠? BBB 셔틀이라고 하는 내투과성 질환 플랫폼,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뭐죠? ADC, 이중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이런 다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술 이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탄탄해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우리나라 제약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들 있잖아요.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전통 제약사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전통 제약사들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소위 말하는 전통 제약사에서 바이오텍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수익률 현황을,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알테오젠이 작년에 238% 상승했어요. 대표적인 바이오텍 회사죠. 올해도 굳건해요. 36%.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작년에 68%, 올해 28%. 여기도 뭐 시장 평균보다는 초과 상승이 나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요새 제일 핫한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9등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50위권 밖에 있는 회사입니다. 172% 상승하면서 바이오 회사 중에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예 제가 빼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다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들이에요. 펩트론이라는 회사 코스닥 시가총액 3등까지 올랐어요. 에코프로를 제쳤습니다. 역대급으로 올라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비만 치료제. 사실은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비만 치료제가 너무 어렵냐, 얘기하자면 길지만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한미약품, D&D 파마텍, 방금 말씀드린 펩트론, 이런 회사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결론적으로는 임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검증된 치료제로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젯바운드라든지 오포글리포론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먹는 비만약들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일라이릴레의 비만약, 이런 검증된 것들 아니면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바이오텍이 하는 플랫폼, 그리고 제일 큰 시장 항암제에서 임상 글로벌로 진행하는 회사들 보자. 아니면 실제 제약회사 중에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SK 바이오팜이거든요. 이런 회사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자. 차라리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거 제가 되게 리스크 있다고 보는 회사들이 뭐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예전에 신라젠 얘기 잘못했다가 방송 막 8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의 뭐 계속 임상 실패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HLB 이런 회사들 좀 조심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덩치는 엄청 큰데 오히려 리스크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럼 아싸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약 만드는 일종의 제약회사의 파운드리 같은 거잖아요. TSMC 제약회사의 TSMC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우리가 싸고 빠르고 잘 만들거든요. 품질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아요. 숫자가 딱딱 찍혀요. 공장 계속 증설을 인천 송도에 가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공장이 인천 송도를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공장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역시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이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딱 그냥 평균 수익률이에요. 바이오주 평균 수익률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바이오주가 주도주의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벌써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미 하반기는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지고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뜬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렵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률 단에서는 바이오텍이 좋았고 전통 제약사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 밑단에 여기도 제 관심 회사인데요. HK 이노엔이라고 있어요. 여기 25% 평균보다 훨씬 2배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죠. 여기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HK 이노엔은 되게 다양해요. 건강기능식품도 해요. 그러니까 그 헛개수라고 하는 숙취 해소제도 만들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주력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고 우리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다 위쪽에 문제가 있다고 위험 증상이 다 있다고 해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원래는 PPI 제제를 썼는데 PPI 제제에서 HK 이노엔이 PCAB 제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 왜 알테오젠이 IB 제형을 정맥 주사형을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형태의 PCAB 제제를 통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글로벌로 계속 침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의 FDA 승인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 포텐셜이 커서 이 회사도 실적도 딱딱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25%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전통제약사들 굉장히 부진합니다. 대웅제약 5%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1%밖에 상승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제약사 종근당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 5% 아까 말씀드렸고 녹십자 지금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전통제약사에서 빅바이오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바이오텍 회사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그럼 앞으로 바이오는 어디가 뜰 거냐? 앞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치료 효과도 높고 안정성도 생각보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에 위협 요인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검증이 끝났다. 그렇게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빅파마들도 글로벌 제약사들도 차기 후보군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텍들이 잘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요거 1등으로 꼽았고 두 번째로 이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를 뽑았어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게 지금 사실은 SK 바이오팜도 방사선 동위원소 쪽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 중에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펩트론도 방사선 동위원소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계속 공부해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떠오르는 게 TPD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이 단백질 관련된 분해제 치료제가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들이 꼽은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어디에 기술 이전하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어찌됐든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싸우든 말든 금리는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9월달
인하할 확률은 96%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바이오텍 관련된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이오텍 회사들은 조달금리라는 게 중요한데 금리를 낮아지면 당연히 여러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바이오텍 회사들이 투자를 잘 받으면 당연히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원료 의약품이나 약을 개발하는 걸 위탁 생산을 가장 잘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한테 맡기겠죠. 그러거나 기술력 관련돼서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플랫폼 가진 회사들,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가진 회사들하고 다시 기술 이전 계약을 다시 활발히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최근의 주가 현황은 부진하지만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모멘텀이 뭔가 꺾인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뭔가 연구개발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약가 인하, 그 다음에 관세, 요 두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문제가 됐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 그대로 우려 요인, 매크로,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게 제약바이오 주가를 누른 거지, 제약바이오 펀더멘탈은 굳건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학회가 몰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항암제 관련된 학회들, 뭐 아스코, 에스모, 뭐 굉장히 많은 미국 혈액암학회, 이 학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대형 빅딜이 터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가 가진 다양한 모멘텀들을 보면 최근에 주가는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매우 중요한 업종이고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2차전지가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는데 지금은 일단 검증됐죠. 1등 알테오젠 바이오죠. 그죠? 아까 제일 핫한 ABL 바이오 9등, 그것도 바이오죠.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온 리가켄 바이오도 바이오죠. 자, 보세요. 알테오젠 거의 22조, 리가켄 바이오 거의 5조,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거의 4조 5천억. 이것만 합쳐도 32조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이 450조거든요. 대략 440조에서 450조 왔다 갔다 해요. 코스닥 시총이 지금 좀 내려왔죠. 400조라고 볼게요. 400조라고 보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의 시총만 32조라고요. 그럼 400조에 32조면 몇 프로죠? 8%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작은 바이오 회사들까지 다 합치면요 12%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총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전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반드시 봐야 되고 중장기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최신 업황은 어떤가요? 굉장히 카테고리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커지고 있고, 거기서 국내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꾸준히 2030년까지 8%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견고한 시장이고요. 전 세계 처방의약품, 그죠? FDA 승인 받은 거, 유럽에서 승인 받은 거, EMA 승인 받은 것들만 2030년에 의약품 판매 매출이 몇 조냐면요, 약 2,500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요. 전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이고,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2030년 기준으로 아마 2,500조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하고요. 그래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가장 크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의 가장 탑 티어인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이슈는 좀 있었지만 여전히 덴마크 전체 시가총액 1등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쌍벽을 다투는 비만 치료제 탑티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사실 비만 치료제보다 더 큰 시장은 항암 시장입니다. 암 시장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중항체까지 엄청나게 시장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로 승인 받은 약이 꽤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다이치 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의 소위 말하는 ADC, 그 유방암 치료제로 에너투가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약입니다. 요 에너투가 2030년 기준으로 매출이 10빌리언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에너투의 장점은 유방암, 위암, 폐암, 다양한 고형암까지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에너투 매출이 6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를 우리나라는 경구용으로, 그러니까 먹기 편한 제형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경구용으로 엄청나게 지금 똑같아요. 알테오젠 그 정맥주사 제형은
제형을 SC 제형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처럼 여기도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도 뭐 일동제약 같은 회사들도 비만 치료제를 최대한 체내 흡수가 편하고 먹기 편하게끔 경구용 대량 생산에도 용이한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큰 분야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입니다.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만들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SC를 여기도 뒤에 SC가 붙죠. SC 제형을 미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아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침투율은 조금 더디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한 이 소위 말하는 특발성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예요. 피부 질환 치료제로 레시게르셉트라는 거를 지금 일상 진행하고 있는데 요게 글로벌 소위 말하는 빅파마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유한양행은 렉나자라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증됐어요. 빅파마로부터.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픽하는 회사들, 지아 이노베이션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피부질환 치료제 픽했잖아요. 그거 당연히 빅파마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ABL 바이오는 콤파스 테라피틱스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0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연말에 데이터 공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잘 나오면 바로 그냥 FDA 가속 허가 신청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서 지금 콤파스 테라피틱스에 기술이 이전한 거 진짜 빠르면 내년 26년도에 FDA 허가 승인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 당연히 항암제입니다. 항암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뭐 계속 지금 SC 제형 관련돼서 모멘텀이 그냥 거의 월별로 있어요. 자, 키트루다 머크의 항암 치료제인데요. 항암 치료제 중에 매출 가장 커요. 40조입니다. 작년 기준 매출 40조.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인데 이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바꾼 거 알테오젠에서 언제 지금 승인 예정되냐면 이제 딱 한 달 남습니다. 저희가 8월 22일 찍고 있는데 9월 22일 날 아마 9월 23일 날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 당연히 알테오젠 마일스톤 머크로부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계속 이제 그 유럽 당뇨 학회가 있어요. EASD라고. 요거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일라이렐리부터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또 우리 D&D 파마테, 여기 또 일동제약 이런 회사들이 지금 9월달 학회에서 당뇨병 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기대하는 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그 유한양행 있죠.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머크랑 병용요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키트루다랑 렉나자 병용요법이 전체 생존율을 올리면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ABL 바이오가 하는 BBB 셔틀 플랫폼입니다. 그랩바디 B.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왜냐면 신약 파이프라인 거기에 플랫폼 모두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4조짜리 초대형 계획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BBB2가 관련돼서 뇌질환 치료제는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ABL301 요게 임상일산 안정성 데이터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대 4조 1000억의 이 BBB 플랫폼 그랩바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계속 지금 데이터랑 학회에서 증명하는 거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크게 기대를 하냐면요.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디날리라는 경쟁사가 있어요. 디날리가 바이오젠이란 바이오텍, 빅바이오텍의 이 BBB2가 일종의 비슷한 형태죠. 그 뇌질환 투과 플랫폼. 이 뇌질환 투과 플랫폼 기술 이전할 때 디날리 시가총액이 약 14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ABL 바이오 시총 얼마죠? 4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BBB2가 플랫폼 기술 이전 이거 성공해서 데이터 잘 나온다? 임상 데이터 잘 나온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 ABL 바이오도 14조 시가총액 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랩바디 B로 사노피에 이미 플랫폼하고 파이프라인 모두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검증을 받았어요. 빅파마한테. 근데 이 뇌투가 이 BBB 플랫폼은 지금 단순히 그냥 뇌투과성 질환, 뇌질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라이 릴리랑 바이오젠 이 치매 쪽의 탑티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부작용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이 뇌혈관 장벽 셔틀 기술을 이용한 트론티네맘은 지금 이미 승인 받아서 트론티네맘은 올해 안으로 임상 3상 개시가 예정돼 있거든요. 더 빠르죠, 사실은. ABL 바이오가 하는 그 신약 그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그랩바디 B보다 빠른데 기존의 그 로슈가 진행했던 관테네루맙이란 이 뇌질환 치료제보다 이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이용한 트론티네맙이 훨씬 더 뇌 투과성에서 아밀로이드를 빠르고 강력하게 감소시켰고 부작용까지 줄였어요. 안정성과 부작용을 모두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개발사들,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개발사들이 다 이 뇌혈관 장벽, BBB 셔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안정성, 부작용 모두 증명했는데 실제 이 임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가치평가 그리고 진행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냥 사노피로 끝나지 않고 실제 ABL 바이오에서도 다른 빅파마로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단백질 쪽 siRNA 쪽이랑 결합해서 근손실을 완화하는 적응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새로운 모달리티 확장성도 가지면서 플랫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제형을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약간의 판매량 둔화가 나왔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직접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공장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는 사실 일시적인 요인이 크고 바이오 시밀러로 이미 성공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런데 여기가 왜 주가 못 가냐면 신약 파이프라인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밸류에이션 한계라고 하는데 지금 바이오 시밀러 제품은 11개를 이미 미국에서 팔고 있고요. 2030년에 2배 넘게 증가한 22개, 2033년에 41개까지 키운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임상 신약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이 현재 4개고요. 내년에 8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임상의 데이터가 내년에 첫 임상 데이터 발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삼성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 에피스랑 신약 개발이나 M&A를 같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삼성 에피스도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쪼개서 시작 개발이나 M&A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피스의 또 치밀한 본격적인 신학 경쟁이 예상돼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미국 생산 공장 아마 10월 달이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CMO 위탁 생산 매출이 5년간 추가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빅파마가 새로운 신설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나 중국계 바이오텍 기업들하고 기술 이전을 해서 협업 형태로 시작 개발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뉴코라고 신설 바이오 역할이 상당히 부과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나이백, 일동제약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기업들도 이런 걸 굉장히 뉴코라고 하는 이런 새로 신설 기술 제휴하고 그렇게 외부 투자 받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헝루이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다. 빅파마들이 줄줄이 지금 특허 만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형을 변경하면요 특허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SC형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빅파마들이 지금 제형 변경하면서 특허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를.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실은 빅파마 지금 특허 만료되는 게 에비비, 존슨앤존슨, 로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BMS, 그죠? 이런 회사들 머크 다 지금 특허 만료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SC형으로 바꾸면서 제형 변경으로 특허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빅파마들이 후기 단계의 신약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기술 사는 거죠. 이미 파이프라인 2상 진입한 거, 3상 진입한 거, 1상 성공해서 아니면 완전히 상용화 단계, 초입 단계에 있는 거 그냥 기술 사버려요. 기술 이전 거래에서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비중이 빅파마에서 전체 지금 작년 기준으로 40%대까지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지금 국내 아까 대표적으로 컴퍼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한 ABL 바이오의 ABL001이 연말에 추가적으로 생존 데이터 확보하면요 바로 컴퍼스 M&A 가능성이 있고요. 유한양의 아까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 임상 2상 진입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노피가 일종의 그 지하 이노베이션의 경쟁자죠. 사노피 듀피센트가 특허 만료가 2030년에 만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레시게르셉트가 성공하면 승인 시기가 겹치니까 바로 듀피센트가 이 지하 이노베이션 기술을 사가지고 특허를 또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제형 변경, 후기 단계 신약도 이 두 가지로 빅파마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R&D 지출 성장률 둔화됐는데 관세 부분 이제 완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가이나 노이즈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엄청나게 그 정리해고 인원이 뭐 30%가 넘었다고요.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상당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완화, 구조조정, 자금 조달 문제가 지금 해결 국면에 있다. 그래서 빅파마가 살아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에는 더 재미난, 사실은 굉장히 좀 중장기로 봐야 될 산업은 저는 로봇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이나 또 최근에 주춤한 조선방산 원전 다음 달에 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저 혼자가 아니라 4명의 파트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써먹여주는 TV 구독자분 중에 지방에 계신데 뭐 강연을 최소한 뭐 20명 이상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 어디든 뭐 군단이든 면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는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분들이 수혜를 못 받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 어디든 요청 주시면 강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국내 주식 파트 매달 강연 주제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을 할 거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산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강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선영 대표가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부영 이사가 비트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여민 이사가 매크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 매크로 상황과 미국 주식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전부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4명 강의가 다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번 달에도 8월 30일 날, 요번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하니까 지방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아마 PD님이 고정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초에 4명의 파트너가 도와주고 저 단독으로 강연합니다. 12월 초에 단독으로 강연 진행하는데,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장소 큰데 좋은데 빌려가지고 단독 강연 12월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구독 모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당연히 올리지 않는 내용이랑 매일매일 시황, 업종, 산업, 기업, 그리고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까지, 주식 투자 관련된 A부터 Z까지는 제가 매일매일 유료 구독자분들, 이름은 빌리언스 캠퍼스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자분들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유료 구독 모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오프라인 강연 댓글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 어디든 가고요. 요번에는 8월 30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 달에만 특별히 8월 23일 날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라고 스탠드업 코미디랑 그거 2시간 공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시간 동안 그냥 호프타임, 맥주 마시면서 투자 관련된 다양한 얘기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LSK 파트너스 문화의 밤이라고 스탠드업 코미디 관람하고 뒤에 호프타임까지, 여기서 다양한 투자 관련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로봇하고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